네, 마켓앤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1900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들이 적극적인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별로 발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장,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0.27% 오르면서 1902.3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또 많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초반이지만 2679계약 가까이를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5원 60전 내리면서 1117원 4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에 비해서 소형주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0.6%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떤 업종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아차가 4% 중반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도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이 5.4%나 급등하면서 현재 장 진행 중에 있고요. 자동차 업종의 현대모비스가 3.9% 오르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 2% 중반대였는데 상승폭을 더욱 확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아차도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래도 3.6% 급등하면서 현재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양기전이 3.5%, 만도가 3.3%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이 1% 중반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현대차 역시 1.5%대 상승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3% 급등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0.6% 오르면서 87,5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벌써 27,0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운송창고업종 지난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하면서 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업종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죠.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삼성전자가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 후반대에 가까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3% 내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삼성전자 낙폭 조금은 축소했습니다. 0.9% 내리면서 77만원 선에 걸쳐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0.6% 하락하면서 장 진행 중에 있고요. 하이닉스 저희가 최승훈 과장과 함께 만나봤었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조정 시의 매수 관점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분할 매수 관점이라는 사실도 꼭 명지하시기 바랍니다. 0.4% 내리면서 24,1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논란이 참 분분합니다. 원가 절감제가 언제 시행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전력 0.1% 내리면서 30,050원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 그리고 또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저희가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1900선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 시장 분석 좀 내려주시죠. 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지난 주말을 마감했던 뉴욕 증시 다소 혼조 양상을 보였죠. 네.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전통 굴뚝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에 또 첨단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시장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견고하게 지난 한 주를 마감했다는 소식 속에 국내 증시도 아침 시초가부터 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강했던 자동차라든지 조선 화학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장 초반에는 또 반도체를 포함한 IT 관련주들, LED 관련주들이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반도체 업종, IT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장 초반 물론 조선 자동차 관련주들을 많이 매수하고는 있지만 또 포스코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또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뭐 한 20-30포인트씩 갭 상승하는 급등 양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히려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보이고 있는 IT 관련주들 저는 분할 매수 전략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19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직전 고점대 물량에 따른 부담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은 이미 지난 1, 2주 그렇죠?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식 편입 비중을 늘려가는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 확대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왜 그렇게 보는지 자, 전 세계 시장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1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지난 금요일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소강매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폭이 너무나 견조합니다. 여전히 지난 9월 초부터 이어졌던 한 달 반 동안의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일주일간의 기간 조정, 횡보국면을 벗고 있는데요. 설사 소폭 하락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는 장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가 형성되면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다소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지금 첨단 기술주 우리나라는 IT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는 사실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밀접하게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나스닥 시장은 2482포인트로 2500포인트대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 지금 장이 시작한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이 굉장히 약세입니다. 일본 시장이 상승 전환 모멘텀이 실현되기까지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 상승 전환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패턴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 21동 평균선 여러분 붉은색으로 보이시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나갈 때까지 다소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승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주가의 바닥은 상당 부분 확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증시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빠르게 유럽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 한번 보죠. 영국 증시도, 영국 시장도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마찬가지 패턴이죠. 8월 말, 9월 초부터 상승세를 실한 이후 최근 1, 2주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상승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는 그렇게 국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자들은 뭐 다음 달 중순 G20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이 상승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도 언제까지는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이날까지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 그렇죠. 11월 달까지는 충분히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금 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19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최고점이 지난 10월 11일 날, 요 날이죠. 장중 고점 1909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900 돌파한 다음에 흔들어대겠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장 뭐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이 그렇죠. 점진적인 상승을 감안한 가운데 굳이 상승 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패턴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및 IT 종목일 겁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드리기 전에 삼성전자 현재의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수목금 3일간은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조정받았지만 나스닥 시장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반도체라든지 LED 이런 IT 업종들이 가격적으로 반도체라든지 LCD, LED 이제 거의 가격 하락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을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도체 관련주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이건 그 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자면 이제는 76만 원대가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76만 9천 원, 77만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 조정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낙폭이 과대된다면 76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다면 오히려 매수로 접근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관련주 너무 못 간다고 그래서 지금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제가 네. 지난주에도 이런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아직은 주도주는 아닙니다. IT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LED 관련주들이 장애 주도주로 부각된다면 우리는 1900포인트가 아니라 대망의 2000포인트를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들 IT 관련주들이 장애 주도주로 부각돼야지만 돌파된다고 본다면, 그렇죠? 그 점을 연관해서 판단해 본다면 IT 관련들이 오히려 지금 조정받아 주는 것이 사고 증세에서는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IT 관련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한다면 지금 장애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주들과 같이 동반 상승한다면 더 빨리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적지만 점진적인 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조정을 이용한 IT 관련주들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IT 업종에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주 수급 상황과 한번 저희가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화학 업종도 괜찮았고요.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들어왔었습니다. IT 업종 쪽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과 조금 다른 점은 이 IT 업종 쪽으로 이 외국계에서 약간 매도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일 동향보다는 주간 단위 동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은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간 단위로 본다면 속임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 일주일간의 동향입니다. 주간 동향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역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힘입어서 LG화학이 급등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추세는 굉장히 가파른 직전 고점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을 무려 2128억 원어치나 순매수를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무려 2천원 가까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2,380억.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 LG, 코스F 200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국내 코스피 시장 지난 일주일 동안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존의 실적 호전주, 장애 주도주로 부합되고 있는 종목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 강도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장애 주도주를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확연하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보다는 사실 상승폭이 적었던 IT나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국내 코스피 시장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동향은 보면은요, 큰 변화 패턴은 없습니다.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특히 외국인부터 한번 보면은요, 디지텍 시스템을 매수를 지난 일주일 동안 보였고, 가장 많이 매수했죠. 93억 원. 그 다음에 크로스엘텍, 서울반도체, CJ홈쇼핑, 태광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FA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심텍, 휴맥스, KH바텍,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했는데 이들 매수한 종목을 보면 대부분 IT 부품 관련주, 소재주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홈쇼핑 관련주들을 포함해서 몇몇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매수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의 매매 특징은 뭐냐? IT 부품주를 축으로 한 실적 호전주,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에 대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난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 종목이 자 10월달 들어서면서 새로운 모멘텀, 특히 지지난주부터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면서 자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점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달에 560포인트, 557포인트가 고점입니다만 바로 직전 고점대가 지난 5월달이었거든요. 그게 520포인트대.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반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서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풀베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줌으로써 네. 1900포인트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돌파했다는 개인 투자가들의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지속적인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추가 상승에 따른 가능성에 좀 더 무게비중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 따른 반론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는 또 대량의 매도를 장초반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특성을 보면은요. 네. 그 특성을 보면 현물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접근 방법을 세우고 있고 파생상품 시장,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크게 3등분해서 채권과 주식과 선물 시장을 보면은 채권을 좀 더 길게 보고 그 다음 길게 보는 것이 주식이고 가장 짧게 보는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물 시장의 최근의 매도는 철저하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이익 실현 물량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반면에 네.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조정받을 때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저점에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물이 하락했다 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수급별 상황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가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종목을 또 잘 골라봐야 되겠죠. 관심 네. 종목 말씀 좀 해주세요. 예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는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네네. 대장주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격 매수하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LG그룹의 대표 주자죠. 특히 삼성전자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근데 이 LG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리포트가 좋지 않게 오늘도 UBS 증권에서 외국계 증권사죠. 목표 가격을 8만 원대까지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LG전자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리포트는 나쁘게 나왔습니다만 네. 오늘 또 4만 주 가까이 현재 LG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UBS 증권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메릴리치 증권에서 2만 5천 주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네. 이건 무슨 징후일까요?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이들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쨌든 이미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라든지 LED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조언을 받았다고 본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선반영돼서 미리 찍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IT 업종에 대한 바닥권 인식 확산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한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만 원대 초반이라면 충분한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보입니다. 물론 장중에 10만 원이 살짝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뭐 부담이 더 없는 형국이죠. 자, 그래서 저는 10만 원대 초반에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보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LG전자의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네. 예.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작년 9월 달부터, 그쵸? 1년간의 LG전자의 주가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가장 고점이 네. 작년 9월 달에, 2009년도입니다. 15만 원을 고점, 9월 2일 날 찍었어요. 15만 원을 고점을 찍고 해서, 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는 주가의 조정을 받으면서 얼마? 9만 1,000원대까지 지난 6월 30일 날 찍었다가, 자, 1차 상승에 10만 원 돌파했다가 다시 10만 원 붕괴됐다가 이제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반도체 가격 하락이라든지 LCD, LED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감 이미 주가에 선반되고서 이미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쌍바닥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 더군다나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한 불안 매수 전략은 전혀 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종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 IT에서 골랐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뭐 삼성전기도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삼성 계열의 종합전자 부품 제조 기업이고요. 네. 자,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실적 하락 드롭률이 적을 것이라는 겁니다. 3분기에 실적 호조세로 전환된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4분기에는 실적 부진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4분기에 주가가 바닥이라면 제가 주가는 실적에 3개월에서 6개월 선항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매수적 기간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적정 매수 가격대도 12만 원대라 보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삼성전기에서 한번 주가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삼성전기 주가 차트 한번 네. 띄워보면은요. 자, 삼성전기 주가 차트에 나오고 있죠. 자, 이미 지난 7월 달에 16만 원 고점을 찍고 밑으로 좀 무섭게 좀 극한 표현을 쓰자면 살벌하게 빠졌습니다. 네. 16만 원부터 11만 원대까지. 그러고서 바닥을 찍고 1차 상승했다. 눌림먹고 다시 상승하는. 그러면 언제 어느 가격대가 이 가격대 이게 얼마냐? 12만 5천 원입니다. 12만 5천 원 라인을 전후해서는 주가가 바닥 국면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마이너스 조정을 받는다면 그쵸 12만 5천 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역시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IT 종목이 지금장의 주도주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주도주로서의 입지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는 모습이다 이거죠. 누가 여기서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누군가가 한번 쳐주기만 한다면 여기에 새로운 모멘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지금이 장의 상승 기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이런 종목군들 더군다나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펼쳐보셔도 좋지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LG전자와 삼성전기 이재광 상무의 열정적인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진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예,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주가 조정폭이 커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에 3% 넘게 오른 2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8% 넘게 하락하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모두 소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이 2.3배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졌다고 분석하며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 자회사 마켓의 영업이익이 개선돼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올 4, 4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분석에 소폭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증권은 삼성전기가 TV 및 PC 부품업체의 재고 수준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해운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1,20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12%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 현대차는 강세 행진을 이어가며 두 회사 모두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3%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현재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증권사들도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를 조금 달리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대신증권은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 하루 환매분이 1,000억 원 이하로 감소한 반면 추가 설정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서며 기관 수급이 개선되고 외국인 역시 차익 실현을 상당 부분 끝내 향후 매수세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 개선에 따른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단기적으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서울 G20 정상회담까지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두고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분간 환율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익 모멘텀이 좋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코스닥 우량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와 통신장비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유망하다는 설명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 환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중국 소비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며 관련 수혜주나 원화 강세 수혜주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 중국 종목과 중국 진출 화장품 업체가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경기와 이익 모멘텀, 수급을 고려할 때 내년 장세가 지난 2005년과 비슷하다고 분석하고 덜 오른 가치주들이 강세를 펼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종목이 상승폭이 클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증권사 시작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임진혁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종합적인 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정양환 전문가의 투자 해우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고요. 3153-2611번 그리고 2619번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SKC에 대한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34,600원 선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 있습니다만 그 우려가 좀 과도하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는 약간 상승폭을 둔화시켰습니다. 0.8% 오르면서 34,95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600원 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9,000원 선,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상암시점의 최승훈 과장과 살펴봤었던 이 두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자전기 업종 그중에서도 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종과 함께 SD 관련한 업종까지 한번 두 종목 AP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이닉스 움직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좀 반등이 있을 시에도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되레 밀리고 있습니다.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1.24% 내리면서 23,9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로는 24,2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27,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투자에 나서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에 좀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많이 상쇄가 됐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손절가로는 21,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AP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될 텐데 이 매수가로는 8,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AP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LCD 장비 업체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 목표가를 10,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장중에 1% 넘게 오르면서 장이 전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4% 오르면서 8,64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000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7,000원입니다.
네, 정량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 그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상담 요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량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1900선 위에 놓인 채로 장이 전개가 되고 있고 상승폭이 그다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장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이 또 시장을 또 이끌고 있고요. 네. 그 뒤에 뭐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고 시장은 뭐 지금 1900선을 오늘 안착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신뢰감이 또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전자전기 업종,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좀 약간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네, 있어요. 오늘 뭐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삼성전자가 좀 락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전기전자 업종은 조금 약세가 있지만은 또 조선주와 자동차 관련주, 또 운수 장비 쪽에 보면은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좀 또 시세를 좀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물론 뭐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조정을 좀 거치면은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네. 사실 오늘 조선주가 좀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좀 강하게 흐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께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삼성전기하고 삼성물산하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또 삼성물산 두 종목을 네. 가지고 계시는데 전기전자 그리고 또 건설업종 이렇게 사이좋게 한 종목씩 가지고 계시는데요. 매수하신 가격 비중 먼저 삼성전기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 40% 되고요. 40%요. 네. 이제 옛날에 산 거 좀 싸게 산 것도 있고 12만 원에 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한 40%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매집을 시작하셨나요? 아니, 이제 산 거는요. 네네. 작년에 산 것도 있어요. 그거는 7만 4천 원에 산 것도 있고요. 네네. 나중에 네. 12만 원대 또 떨어져서 고가에 못 팔고 또 이제 12만 원 가기를 또 거기다 샀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래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가 좀 손실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는 네. 과정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40%를 네. 보유하게 되셨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전기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요. 삼성물산 네. 차근차근 또 봐드릴게요. 네. 네, 삼성전기 상담을 하겠습니다. 12만 원의 평단가가 그 정도 형성이 되신 것 같은데 오늘 괜찮습니다, 흐름. 네, 뭐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매수세가 좀 붙고 있고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은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이 종목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세가 붙고 있고 지금 앞으로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요 13만 원대 돌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3만 원대 돌파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13만 원대 돌파만 한다면은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상향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하향 쪽보다는 상향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12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매수는 잘 하셨고요. 물론 뭐 전에 매수하셨으면은 마음이 좀 아프셔서 좀 있었을 건데 사실은 좀 하락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10만도 이탈했다가 10만 7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앞으로 상향 쪽으로는 보시면 되고요. 하향 쪽으로는 뭐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13만 원 돌파 관건이고요. 13만 원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보시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재고 물량이 좀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기전자들은 좀 약세지만 삼성전기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상승 쪽으로 보시면 좋고요. 일단은 13만 원 돌파하면은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이런 어떤 단계별로 보시고 지금은 손절가를 안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그러면 13만 원을 목표로 두고 그 부분에선 비중 조절이 따로 필요 없는 걸로. 네, 지금 40%인데요. 네네. 13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14만 원권에서는 일단은 50% 정도는 좀 잘라주시고 네.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상향 쪽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시는 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살펴봤는데요. 답변이 잘 됐나요? 예, 그러면 한 20%, 50% 그 보유 종목의 50%는 14만 원 선에서 한번 매도하고요. 네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 물량 자체도 좀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기 받고 그 다음이 삼성물산인데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그거는 한 6만 원 선에 산 것 같아요. 6만 원 선이요? 예.
네, 5만 7천 원에도 하고요. 네. 6만 원에도 하고 그랬어요. 네. 평균 단가는 한 5만 한 8천 원 정도. 네, 5만 8천 원 정도 평당가로 생각을 하고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되시죠? 그것도 한 30% 된 것 같아요. 30% 정도 가지고 네. 계시고 5만 8천 원에 30% 삼성물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지금 가격대를 비교해 보니까 수익권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수익권이고요. 목표 가격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건설주들이 흐름이 그렇게까지 시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또 11월 달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이 조금 예고된다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 길적 분석 보면은 20일 이등평에서 딱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쯤에서 오후장에서 좀 반등 나온다면은 6만 6천 원까지 올라온다면은 여기서는 좀 50% 정도 비중을 축소하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종가에서 20일 이등평균선을 이탈한다면은 전골이죠. 네. 6만 4천 원에서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좀 잘라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짧게 말씀드리고 좀 더 위로 본다면은 6만 9천 원 드리겠는데 사실은 지금 6만 9천 원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오늘 건설주들이 좀 별로 힘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일비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20일 이등평이 결려있지만은 하방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6만 4천 원 선에 잘라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른다는 개념이 전량 매도를 의미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좀 네. 전량 매도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차익실현 하고 나오시고 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 종목을 좀 하향 쪽으로 보시면서 6만 3천 원권에서 만약에 또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6만 6천 원까지 올라갔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 물량을 덜고 나머지를 한 6만 9천 원 선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오늘 좀 낙폭이 깊어질 경우에는 6만 4천 원 선에서 한번 물량을 정리하는 그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잘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네. 수익도 있으시니까 또 기분도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주시는 분들도 좀 수익권에 있는 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솔 LCD가 한솔 LCD요. 네, 참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는데요. 수익 네, 나셨나요? 네, 5만 6천 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5만 6천 원에 30%요. 네, 근데 지금 가격대를 비교하면 수익이 꽤 나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목표가좀 한번 어떻게 싶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네. 한솔 LCD 저희가 상담 진행하고 차차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뭐 한솔 LCD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상담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분명히 좀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늘은 좀 약세지만은 그래도 이 흐름은 괜찮다. 제가 이제 주봉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그리면서 보이겠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조금 상향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솔 LCD는 지금 주봉적으로 보면은 얼마 전에 6만 7천 원권에서 찍었다가 지금 조정받거든요. 조정받고 이후에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5만 6천 원대 사셨으면은 사실은 6만 원대에서 만약에 이탈한다면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하시고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상향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솔 LCD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매매 주체라고 얘기하죠. 매매 주체에서 보면은 기관들이 계획적인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은 상방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솔 LCD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은 5일 이등평균선, 10일 이등평균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7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목표가를 7만 원 잡으시고 6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은 단기적으로 6만 선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을요. 네, 알겠습니다. 전략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요. 네네. 셀트리온도 역시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2만 5천 원에 25%입니다. 2만 5천 원에 아니, 2만 2천 원에 2만 2천 원에 25%. 25%요. 네. 뭐 이 종목은 좀 수익이 나고 계신가요? 네, 그건 수익이 낮다 줄였다 계속 한 네. 한 5개월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상담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지금 중국 관련주에서도 좀 속해 있고요. 지금 앞으로는 좀 상승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 가지고 계시는 셀트리온 종목은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사실은 조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죠. 다른 종목보다. 사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종목이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상방적으로 보시면서 1차적으로는 23,650원 전고점이거든요. 네. 전고점 돌파하면 여기서는 조금 더 보시면서 24,000원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22,000원을 이탈하면 바로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매수하신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두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다음 종목 또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S1요. S1이요. 예, 네. 너무 높이 사가지고, 향후 어떻게 될는지, 네네. 그게 궁금했어요. 언제 매도했으면 좋겠는가 네. 싶고. 네, 목소리를 어디까지 저희가 들으니까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66,100원요. 66,100원이요. 네. 네, 지금 가격대가 61,300원.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죠? 비중이 한 20% 됩니다. 20% 정도 되시고 최근 추세가 약간 꺾인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좀 고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고점이 너무 네. 해가지고 네네. 이게 아주 그냥 좀 신경 쓰입니다. 네, 한 10월 들어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죠. 10월 달에 네. 했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탈출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S1 뭐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S1 같은 경우는 보안업체거든요. 보안업체인데, 최근에는 모바일 보안 쪽에 어떤 신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던 부분이 사실은 조금 고점이었죠. 그래서, 네. 조정을 거치고 있고, 그러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60일 이동 평균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1차적으로는 S1 같은 66,000원대 같으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격대로 봐서는 높지 않지만은, 지금 가격대 높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66,500원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 찍고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65,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면은 당연히 66,000원 구간을 돌파하겠죠. 그래서, 상방점을 좀 보시면서 일단은 매수가 오면은 매수가에서 조금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에서도 보니까, 지금 기관들이 조금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만 좀 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손절가를 든다면은 59,600원대는 조금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좀 중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7만 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는데, 그러나 65,000원권에서는 반드시 여기서는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고, 만약에 매수가 온다면은 좀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비중 축소로 간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절반 정도 덜고 올라가는 전략이 더 낫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로 59,600원 선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대 66,000원 선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넘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네. 거기서 무슨 상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지금 상조 사업 외에도 추가로 정보 보안 사업 쪽을 또 펼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모멘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금 컴퓨터 쪽에, 그러니까 네트워크적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출한다고 해서, 근데 상조 쪽에는 아직까지 착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답변이 좀 잘 됐습니까?
좀 기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은. 네, 그렇죠. 손절선을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59,600원 선 손절선 말씀을 해 주셨고, 매수하신 가격이 66,000원 선이잖아요. 예, 네, 그 선에서 절반 정도, 가지고 계신 물량이 한 절반 정도를 정리하고, 그리고 또 7만원 선까지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네. 인사를 3번씩이나 거듭해서 했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예,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요. 네. 예. 대한항공 엽줍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50%에 83,300원이요. 83,300원이요. 제가 갑자기 눈이 좀 커졌는데, 예. 좀 높게 매수를 예. 하시긴 하셨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실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예. 내용부터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해드려야 되겠죠? 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신 점 어떤 점입니까? 아니요, 지금 네. 계속 빠지기만 해갖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한항공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좀 해드리고,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도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아니요, 하도 안 올라서 그냥 매도해야 되나 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손절가까지도 한번 저희가 측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예,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원래 사실은 항공주 여행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도 많이 됐고요. 그러나 주가는 이미 반영이 많이 돼서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은 8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결국은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닥권이라보다는 거의 뭐 쌍바닥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쌍바닥 구간이 한 8만 원대, 7만 원대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7만 원 7만 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뭐 조금 손절을 좀 비중 축소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8만 원권을 돌파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8만 원권 돌파를 어떤 여력을 좀 지켜보시면서,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면은 거기 때는 다시 한번 또 매수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만 원 선 지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8만 원 보시면서 나머지 구간은 한 8만 6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8만 원 구간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8만 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7만 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한 8만 원 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한항공을 끝으로 투자요소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1904, 그리고 코스닥은 525를 걷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50전 내리면서 1116원 50전에 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켓앤센 증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후 2시에 라스 성공 전략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